인과적 추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적 증거만으로 인과 추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A. 20세기 초엽 미국 남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펠라그라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으로 죽어갔다. 대략 1년에 10만 명이 희생되었다. 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시에서 펠라그라병을 피한 가정은 한결같이 집에 수도시설과 우수한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펠라그라병이 환자들의 배설물로 인한 열악한 위생 조건을 매개로 전파된다는 생각과 딱 맞아떨어졌다. B. 골드버거는 펠라그라병이 부적합한 식사, 즉 남부에 만연한 기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생각하였다. 많은 희생자들이 육류와 계란 및 우유는 너무 적게 먹고 옥수수와 거친 밀가루, 옥수수죽을 많이 먹었다. 즉 그들은 극단적 저단백질, 고탄 수화물 식사로 연명했던 것이다. 그는 하수처리 조건과 펠라그라병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인과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하수처리 조건과 펠라그라병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시오. 골드버그는 펠라그라병과 하수처리 조건 사이의 상관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인과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열악한 하수처리 조건이 펠라그라병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펠라그라병이 하수처리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현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변인이 있어야 합니다. 골드버그는 위생적인 수도시설을 갖춘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또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상관관계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식사에도 반영되어서 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보다 많은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비위생적인 하수처리 시설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펠라그라병을 유발하는 고탄수화물과 극단적인 저단백질 식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펠라그라병은 전염병이 아니며 전염매개가 환자의 체액도 아니라고 확신한 골드버거는 환자의 피를 자신에게 수혈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기관지와 코에서 나온 분비물을 자신의 입을 통해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거나 다른 지원자 어느 누구도 펠라그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골드버거는 질병의 전염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골드버거와 다른 의사들의 주장은 모두 상관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즉 전자는 펠라그라병과 식사 사이에, 후자는 펠라그라병과 공중위생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주장한 것입니다. 골드버그가 얻은 것은 연구자가 단지 상관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적 변인을 조작할 때 얻을 수 있는 유형의 증거였습니다. 골드버거는 다른 의사들이 제안한 인과적 기제에 처치를 가하고 그 기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펠라그라병 하수처리 사례와 같은 예들은 심리학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예는 흔히 제3변인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두 변인 간의 상관, 이 경우에는 펠라그라병 발병과 하수처리 조건 사이의 상관이 둘 간의 직접적인 인과적 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인 모두가 측정하지도 않은 제3변인, 여기서는 식사 조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수처리 조건과 펠라그라병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은 흔히 사이비 상관이라고 불립니다. 즉 측정한 두 변인 사이에 인과적 연계 때문이 아니라 측정하지 않은 제3변인과 둘이 아니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입니다.